안녕하세요. 원데이 주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틀면 중동에서 미사일 날아가고 전쟁 났다는 소식 참 많이 나오죠? 그거 보시면서 솔직히 무슨 생각 하셨나요? 또 내 차 기름값 오르겠네. 아이고, 내 주식도 파란불 켜지겠네. 혹시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남들이 뉴스 보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진짜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거대 자본들은 이미 이 난리통 속에서 새로운 돈줄을 찾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루하고 복잡한 국제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이 피 튀기는 중동 사태 이면에 숨겨진 수백조 원짜리 거대한 부의 대이동, 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지금 당장 내 계좌를 불리려면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그 투자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갈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 2월 말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수뇌부 다수를 제거하고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초대형 군사작전이 터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중동 일대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에 나섰고 순식간에 중동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고 야, 결국 이슬람이랑 유대교랑 끝장을 보는구나. 종교전쟁, 핏빛 복수국이다 하고들 해석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까요? 국제정치에서 종교나 이념보다 훨씬 무섭고 강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원과 돈입니다. 허드슨 연구소, 스페셜 유라시아 등 복수의 국제정치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이번 이란 타격이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대규모 경제 철거 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 문제는 수십 년에 걸친 복잡한 국제정치 관계가 얽혀있고 이것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돈의 논리를 들으시면 왜 이 시각이 설득력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땅을 새로 사서 엄청나게 큰 고속도로를 깔려고 하는데 한가운데 아주 골치 아픈 낡은 건물이 하나 알박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부수고 치워야 길이 나겠죠? 미국이 딱 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도대체 무슨 길을 뚫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걸까요? 이 바둑판을 이해하려면 중동만 보면 안 됩니다. 시야를 넓혀서 인도와 유럽을 보셔야 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공급망 트렌드, 차이나 패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을 필두로 서방 국가들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을 왕따시키고 그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버리려는 움직임이죠. 그럼 중국이 빠진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바로 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을 완전히 현실로 만들어버릴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올해 1월 27일 인도와 유럽연합 EU 무려 19년간의 긴 협상 끝에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이를 두고 모든 협정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양측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207조 원인데 EU는 이 협정 하나로 2032년까지 대인도 수출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합산하면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20억 명 규모의 초거대 경제권이 하나로 묶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의 그 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만든 물건들이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아예 안 내고 유럽 시장으로 프리패스,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경제동맹이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역협정을 예쁘게 맺어놨는데 인도에서 유럽까지 물건을 실어 나를 길이 엉망인 겁니다. 기존에 쓰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는 툭하면 막혀서 배가 못 지나가죠. 홍해 바닷길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론 날리고 미사일 쏴대서 배들이 무서워서 못 지나갑니다. 할 수 없이 아프리카 대륙 끝자락까지 삥 돌아가니까 배송 기간은 몇 달씩 늘어나고 물류비는 천문학적으로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야심차게 발표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IMEC라고 불리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입니다. 이 IMEC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2023년 G20 뉴델리 정상회의에서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공식 출범한 초대형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에서 물건을 배에 실어서 아랍에미리트 항구에 내린 다음 거기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최첨단 기차에 물건을 싣고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쏴버리는 초고속 물류 다이렉트 노선입니다.
이게 단순한 화물 기찻길이냐? 전혀 아닙니다. 이 길을 따라서 중동의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그린 수소를 유럽으로 직송하는 수소 파이프라인이 깔리고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저 육상 광 케이블 데이터망이 함께 설치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회랑이 완성되면 기존 해상 루트보다 운송 시간을 최대 40%, 물류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1세기 경제의 핏줄, 물류와 에너지와 데이터가 모두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전 세계 물류를 장악하려고 수십 년간 수백조를 쏟아부었던 중국판 실크로드 1대1로 전략이 완벽하게 정면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돈과 물류의 흐름이 인도와 미국 동맹국들 쪽으로 대거더 넘어오는 구도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가 막힌 황금 고속도로를 깔려고 하는데 이란이 계속 회방을 놓는 겁니다. 이란은 중국과 아주 끈끈한 경제적 파트너 관계거든요. 이란이 뒤에서 지원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 바닷길을 막아 세계 교역량의 12%를 소화하는 수에즈 운하 루트를 사실상 마비시켜왔고,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통해 이 경제회랑의 핵심 종착지인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죠. 저 이란이라는 방해꾼을 안 치우면 중국을 고립시킬 이 거대한 고속도로를 절대 못 간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을 직접 타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이념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돈길을 지키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던 셈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경제회랑이 본격 가동되려면 이 전쟁이 먼저 수습돼야 한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계속되는 한 걸프 항만들의 물류 허브 기능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란의 군사력 약화라는 장기 변수와 지금 당장 전장으로 변한 중동이란 단기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이 판이 제대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정말 영화에서도 안 나올 법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절대 섞일 수 없는 앙숙,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지금 물밑에서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두 나라 모두 이 거대한 경제회랑, 기찻길의 핵심 환승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우디는 이 경제회랑의 중간 육상 구간 전체를 담당합니다. 아랍에미리트 항구에서 내린 화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타고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까지 도달하는 구조죠. 이스라엘은 중동 지상 구간의 마지막 관문이자 다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연결되는 종착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인도 아다니 그룹이 이스라엘 하이파 항만을 인수하고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살던 사우디 입장에서는 앞으로 친환경 시대가 와서 석유가 안 팔려도 국가를 먹여 살릴 마르지 않는 돈줄이 생기는 겁니다. 사우디가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비전 2030, 즉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산업 강국이 되겠다는 서로 간의 목표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게다가 그저 컨테이너 기차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을 따라서 미래 에너지인 수소 파이프라인이 깔리고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저 육상 데이터 케이블이 쫙 깔리게 됩니다. 미래 산업의 핏줄이 자기들 앞마당에 깔리는데 옛날 원수 눈치 볼 때가 아니죠. 철저한 자본주의적 이익, 즉 돈 앞에서는 천년 묵은 원수도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사우디,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을 하나의 거대한 돈줄로 확 묶어버리는 거죠. 이제 너희들끼리 이 황금망 지키면서 돈 벌고 중동 평화는 너희가 관리해라 하고 하청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진 미국은 군대와 힘을 어디로 쏟을까요? 네, 바로 우리 앞마당인 아시아로 싹 넘어와서 중국을 완벽하게 숨통 끊어놓는 패권 경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상의 판이 이렇게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대 자본들이 바둑판을 아예 새로 짜고 있는데 우리는 기름값 오르니까 정유주 사야지 같은 1차원적인 단타 매매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인도와 유럽이 직통으로, 그것도 대폭 낮아진 관세로 연결됩니다. 굳이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끝자락 한국이나 왕따 당한 중국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비싼 물류비 내면서 사갈 이유가 점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IMEC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벽하게 소외될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가 새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떠나버리는 방치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만 하면 안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판이 뒤집힌다는 건 새로운 곳으로 엄청난 돈이 쏠린다는 뜻이죠. 중국에 의존하던 낡은 주식들은 버리고 새롭게 깔리는 이 거대한 인도, 중동, 유럽의 돈길 위에 올라탄 한국 기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주식을 담아야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저희 원데이 주식에서 준비한 국내 수혜주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보게 될지 분석해보기에 앞서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론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원데이 주식이 준비한 종전 시나리오 상세 리포트를 무료로 전달해드립니다. 이 리포트 안에는 잠시 후 공개할 종전 수혜주들의 목록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등 메이저 수급 분석 데이터, 가장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적정 매수 가격,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 목표가까지 아주 정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새로운 이슈나 관련 뉴스가 추가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브리핑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간단한 설문조사에만 참여해주시면 리포트를 바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와 중동, 유럽을 하나로 묶기 위해 추진 중인 초고속 경제회랑 프로젝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1대1로, 2번 IMEC, 3번 수에즈 운하. 자, 퀴즈 정답 다들 남겨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이죠. 종전과 함께 조 단위의 인프라 투자가 시작될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으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국내 핵심 종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종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총성이 멎는 순간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은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닙니다. 재건, 연결, 방어,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펼쳐집니다. 그 시나리오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종전 직후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단기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부서진 도로, 끊긴 전기, 망가진 항만. 이걸 다시 세우는 작업, 바로 재건입니다. 중동 건설 시장은 이미 연간 계약 규모가 2,500억 달러를 넘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분쟁 이후 재건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이 시장은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시나리오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기업이 현대건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동 발주처 입장에서 처음 보는 건설사보다 4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파트너에게 먼저 연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이라크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해수처리 플랜트를 수주했는데 수십 년간 쌓아온 현지 신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기준 수주 잔고는 95조 원.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새 일이 없어도 3년 반치 일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히림은 국내 1위 건축 설계 및 건설 사업 관리 전문 기업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밑그림을 그리는 회사입니다. 재건 발주가 시작되면 대형 건설주보다 먼저 그리고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짚어드리면 최근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재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재건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중기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땅을 다듬고 기반을 세웠다면 이제 그 땅 위에 더 큰 그림을 그릴 차례입니다. 잠깐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인도에서 만든 물건이 유럽까지 가려면 지금은 배를 타고 수에즈 운하를 빙 돌아가야 합니다. 몇 주가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도에서 배를 타고 중동에 내린 뒤 사막을 가로지르는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운송 시간이 최대 40%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추진 중인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IMEC입니다. 이 거대한 철도망을 채울 기차를 만드는 회사 현대로템이 이 중기 시나리오의 중심에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2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회사 역대 해외 철도 단일 수주 중 최대 규모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인접 시장에서 이런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는 건 IMEC라는 더 큰 기회가 왔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K2 전차 수출 등 방산 부문까지 동시에 성장 중이어서 두 개의 엔진이 함께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찻길이 깔리고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앞기차와 안 부딪히게, 국경을 넘을 때 오류가 나지 않게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는 신호 제어 장치입니다. 데아티아이는 국내 철도 신호 제어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 철도 차량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 하는 인프라를 만듭니다. 다만 이 중기 시나리오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IMEC는 아직 구체적인 착공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방향은 맞지만 언제 현실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큰 편입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나리오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재건이 완성되고 무역로가 열리는 순간 장기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돈이 모이고 길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수요입니다. 예멘 드론 하나가 사우디 석유 시설을 타격했을 때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요동쳤습니다. 이 경험 이후 중동 국가들은 방공망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기는 소모되고 기술은 진화하고 위협은 반복됩니다. 방산 수요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시장입니다. 이 장기 시나리오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 LIGNX1입니다. LIGNX1의 천궁2는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요격 시스템입니다. 미국 패트리엇의 절반 가격에 성능은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동 3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와 연달아 계약을 맺었습니다. 3개국 합산 계약 규모는 약 13조 원.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상황을 두고 한국 방산 기업이 미국산 무기의 가장 강력한 가격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31% 성장, 영업이익은 44% 증가, 앞으로 받을 일감인 수주잔고는 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적을 식별하는 눈, 적외선 영상 센서입니다. i3 시스템은 이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하는 기업입니다. K2 전차의 조준경, K9 자주포의 관측 장비, 유도미사일의 탐지 장치, K방산이 수출하는 거의 모든 정밀 무기 체계에 이 회사의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K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이 회사의 부품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중소형 기업인 만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대형 방산주들의 수출 성과가 커질수록 조용히 함께 커가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단계를 따라왔습니다. 종전 직후의 재건, 그 위에 놓이는 무역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방어. 이 흐름은 서로 독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가 완성되어야 다음이 시작되는 연결된 하나의 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좋은 시나리오를 아는 것과 그 시나리오가 언제 현실이 될지를 아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흐름들, 방향은 충분히 살펴볼 만합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최신 실적과 공시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본론은 앞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투자하시면서 마음이 편하신 분 솔직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 뉴스를 켜면 온통 불안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 때 그 숫자 뒤에는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결정한 선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는 걸 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식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일단 지켜보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 워런 버핏이 평생 반복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공포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뉴스가 연일 위기를 이야기하고 내 계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때 오히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건 이번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2001년 9일 테러 직후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뒤 시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이번엔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용기 있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후 몇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한 달 만에 30에서 40% 폭락했고 많은 분들이 공포 속에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에서 2년간 이어진 상승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위기 때마다 시장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결국 기업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전쟁이 나도 금융위기가 와도 사람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소비합니다. 기업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위기 이후에 더 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공포가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영원히 짓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역설적으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무 기업이나 들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 성장하는 산업 안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투자 섹터처럼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을 헐값에 포기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지금 같은 시기에 뉴스는 대부분 공포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위기 소식은 크게 다루고 회복의 신호는 작게 다룹니다. 이건 미디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시황을 확인하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결정은 대부분 나쁜 타이밍의 매도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뉴스 확인 횟수를 하루 한두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 다시 꺼내보십시오. 처음 그 기업에 투자를 결정했을 때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매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업의 본질이 바뀌었느냐입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사업 구조가 망가졌습니까? 핵심 경쟁력이 사라졌습니까? 시장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전부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전부 현금화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천천히, 단계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본업에 집중하십시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주가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업은 다릅니다. 내가 집중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주식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본업에 쏟으십시오.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42km를 뛰는 동안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완주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시기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저희 원데이 주식은 단순히 종목을 소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스스로 읽고 기업을 직접 분석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투자 여정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원데이 주식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만큼 제가 더 좋은 정보와 더 깊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원데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